초대형 산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이 특히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산불에 이재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산불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산불 발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북 지역 곳곳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으로까지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산불 피해 양상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리산으로 지금 확산되는 게 아주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3일간의 통계를 보면 일주일째 되는데 3일간의 지금 산불 진화율을 보면은 그제부터 보면은 그제 오전에는 산불 진화가 높았어요. 근데 오후에는 또 뚝 떨어졌거든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높았다가 떨어졌고 오늘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70% 넘는 곳도 있지만은 지금 전국 평균을 보면 50%가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바람이나 기후 현상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진압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좀 오늘 다행인 것은 오늘 지금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오늘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불, 어떤 진화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산불 진화에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을 최대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율이 좀처럼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산불의 이제 다른 그 산불과 특징인 거는 지금 중복 복합 여러 군데서 중복 다중 화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난에서도 중복 다중 화재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어버리면 진압 요원도 한정이 돼 있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압 요원들 투입하는 것도 변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타워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3군데, 4군데로 진압 인력들이나 이런 게 변경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잘 진행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그렇거든요. 지금 이런 진압 대원들의 지금 며칠째 돼버리니까 피로도가 엄청 높아져 버렸어요. 피로도가 높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시나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판단력이나 어떤 시행들이 좀 미진할 수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전 국민 좀 힘을 합쳐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대피를 선제적 대피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주로 고령자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끼리 좀 더해져 있는 분들의 어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자주 연락하고 어떤 산불에 대해서 어떤 대피나 안전에 대해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지역이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불고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지금 진화에 난항을 주는 이유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람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에 30%의 경사도가 있는 산에서 바람이 없을 때 얼마 정도 확산되는지를 계산해 보니 0.57cm, 0.5m 정도 되거든요. 57cm 정도 됩니다. 1분에 확산 속도가요. 근데 그 똑같은 상태에서 바람의 속도를 초당 6m로 하고 가정을 해보니 몇 배가 늘어났냐면 26배가 늘어납니다. 결국 평상시 때 0.5m 갔는데 바람 6m 불었다고 해서 13m 가버리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최고 속도가 20m가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산은 정말 몇십 미터, 분당 몇십 미터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 이게 굉장히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다라고 하고요. 또 바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헬기도 정상적인 운행이 힘들어요. 바람으로 인해서 연기라든지 또 헬기 또 운행 방향에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바람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경북 지역에는 약 5mm 안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진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불 진화의 가장 최소였던 그 산불은 얼마 정도냐는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20mm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훨씬 못 미치잖아요. 저는 그러면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날씨만 흐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하지 않거든요.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실효 습도 있죠. 바람이 여기 화재에 날 수 있는 확률이 실효 습도가 낮아지면 물기가 적다는 얘기죠. 이래 버리면은 이제 말기 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날씨가 건조하지 않아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5mm 정도가 예상되니까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완진까지는 어려워도 확산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26명 사망까지 집계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많은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피도 좀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그 사망자나 이렇게 부상자 그 중경상자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26명이 사망했고요. 지금 30명이 중경상 환자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경상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은 선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피하라는 지금 가장 선제적인 대응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고령자들은 스마트폰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별도 어떤 그 안전 조치, 어떤 연락망이 취해져서 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선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예, 뭐 향후에 이분들 좀 심리적 트라우마도 좀 돌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인 것이 이 지역이 문화유산이 또 많은 지역들입니다. 뭐 사찰이라든가 또 많고 이 지리산도 국립공원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도 불과 수 킬로미터 앞까지 화마가 네.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에도 지금 화재가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리산하고 이제 하회마을 갔는데 전부 다 이제 그 하회마을 같은 게 좀 문화 유적지 아닙니까? 유적지는 보면 전부 목재 건물이거든요. 특히 또 지붕도 보면 볏집으로 돼 있거든요. 예. 불똥 하나 떨어지면은 지금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불이 온다라는 가정하에 대비책의 선제 대응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어떤 방어막을 방화선을 칠 수는 없거든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 면적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군데 가장 위험한 곳부터 특히 우리가 유적지가 있는 곳부터 방화선을 하고 또 대비 인력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리산이 이제 높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또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지리산 같은 건 높지 않습니까? 경사가 있고. 네. 또 거기에 또 산림들, 나무들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는 얘기는 고령화가 됐는데 이 고령화가 되면은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분 흡수량이 떨어져서 나무가 불이 잘 타거든요. 마른 나무. 그렇죠.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어느 산에서는 벌목을 하고 있는데 왜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죠. 그런 나무들은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린 나무들, 묘목을 심으면 강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돼서 뭐 산소 발생도 많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는 너무 빽빽하고 이런 고령 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화가 되면 확산대가 높고요. 특히 경사가 높기 때문에 확산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산 같은 경우는 일반 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산에는 전년도에 똑같은 상황에서 불이 났을 때와 올해 불이 났을 때, 내년에 불이 났을 때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면요. 바람 똑같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도 고령화되지만은 밑에 낙엽 쌓이는 거 있죠. 해마다 낙엽이 많이 쌓이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1년에 1, 2cm 이상의 낙엽이 더 쌓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가 지날수록 더 낙엽이 쌓이면 확산이 더 많아지고 불의 화세가 더 세지겠다. 피해가 더 많겠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에 맞춰서 뭐 대비를 잘 하겠지만은 이러한 것도 감안하고 대비책을 더 증강해야 되겠다, 향상시켜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영남 지역 산불 특히 진화가 어려운 이유가 좀 동시다발적 발생에도 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제 산청과 의성에서 발생을 했고 이후에 뭐 안동, 영양으로까지 그렇습니다. 번지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진화 인력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에서 이야기할 때는 중복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력이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잘 못하는데 이번 산불이 다른 해의 산불과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서 지금 다중 중복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지금 이러한 어떤 중복 다중 이런 화재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화가 세분화가 돼서 어떤 체계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이런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의성 산불이 났을 때 인근 고속도로가 통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열차 운행도 좀 중단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조치들은 관련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난 대부분에 보면은 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산에 있으면 양쪽에 지금 산이라고 보죠. 지금 어찌 보면은 그 곳이 계곡인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양쪽에 불이 났을 때 화염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불의 화염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기나 연무로 인해서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차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앞에 상황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번 사망자 26명 중에 가족이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길인데도 지금 전복되는 거는 어떤 이유냐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 순식간에 발생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 어떤 당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철도도 마찬가지죠. 양쪽에서 불이 돼 있을 때 또 어떤 시야가 가림으로 인해서 어떤 운행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서행을 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들이 좀 취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현지 주민들의 말을 빌어보면 이 불길이 마치 미사일처럼 하늘에서 쏟아졌다. 관련 영상들 스마트폰에 촬영된 것들을 보더라도 차 안에 있는데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불길이 차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지금 이제 비화 현상은 불이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공식 불의 어떤 규정을 좀 분류를 해놨어요. 산불에 관해서. 우리가 산불에 이제 불을 바닥에 불이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표면에서 발생했다 해서 지표불이라고 합니다. 지표화가 되죠. 이제 확산이 되겠죠. 예. 근데 이 불이 또 낙엽이 있으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지중화라고도 합니다. 이게 밑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확산 속도는 낮겠죠. 그러나 이제 단점은 뭐가 되냐면 물을 분사를 하더라도 지중이니까 잘 침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확산 위험이 더 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의한 수관화, 뭐 수관, 또 관처럼 돼 있는 관에서 불이 나서 나무 잎에서 불이 나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또 옆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화 있죠. 이거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것들은 주로 이제 침엽수, 솔방울 같은 게 있죠. 송진이 있기 때문에 이 송진의 불 화력이 일반 화력보다 두세 배가 더 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람에 날린다는 얘기죠. 하늘로 솟구친다는 얘기잖아요. 이 솔방울들이 하늘로 솟구치는 이유는 우리가 밑에서 불을 하면 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서 공기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벼우니까 올라와서. 그런데 이 물을 끓일 것처럼 솔방울이 뜨거운 공기 확산해서 하늘로 솟구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하늘로 솟구치는 뿐만 아니라 옆으로 비화가 돼서 바람에 날려서 몇 킬로까지 가냐면 뭐 3km 이런 것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날씨 영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운전하는 분들, 운전자나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인명피해 소식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데 특히나 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서 네. 조종사 한 분이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강원 지역에서 지원을 나오셨던 분인데 산불에서는 사실상 헬기가 주요 진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후 진화 작업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화 어떤 과정에서 헬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3분의 2 정도 돼요. 예. 이 이상입니다. 뭐 4% 이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헬기 공중 진압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늦어지겠죠. 나머지 이제 20몇 %는 이제 지상 진압입니다. 인력으로 하겠죠. 인력도 이제 뭐 특수 진압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헬기에서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분석해 볼 게 헬기의 결함은 없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인데 운전자의 과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과실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왜냐하면 지금 연기 연무가 많기 때문에 안개가 끼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문제에 봉착됐었냐면 지금 진압 헬기가 대부분 러시아제거든요. 러시아제인데 이런 위험한 헬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고장 직전에 예방 보전이라 하거든요. 고장 직전에 부품을 교체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기 때문에 부품이 오지 못해서 교체를 못해서 헬기가 작동이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보면 지금 이 헬기는 그에 관한 헬기가 아니었냐라는 의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목숨이 안타깝지만은 그 헬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지금 사망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그 고숙련된 그 인력들인데 이 인력들은 어떤 경제적인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고훈련 장기간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됨으로 인해서 또 진압하는데 더 인력이 더 축소된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산불 장기화하면서 이 조종사분들을 비롯해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증가 문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산불이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진화대 같은 좀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진화 인력들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 진화 인력들도 굉장히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산불이 계속 확산되다 보니 이런 특수된 진화 인력들이라도 다 활용해버리면 그다음에 늘어날 때는 어디로 가냐는 얘기죠. 누가 와야 되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새롭게 어떤 접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 진화 인력이라든지 진화 인력, 헬기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하고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어떻게 끄겠다라는 대응 단계거든요. 지금 근데 최고 단계가 돼버렸어요. 최고 단계는 최대한의 인력과 최대한 장비를 활용해서 불 끄라겠는데 그 다음에 또 발생해버리면 더 늘어나 버리면 한계 봉차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지금 앵카기사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어떤 접근해서 어떤 중축, 증원, 증설하는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산불 확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가용 자원들 지금 경북 지역으로 집중 투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 대응이 지금 뭐 신속하게 뭐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해서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지금 약했는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최상의 극한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 온 국민이 혼연일체되고요. 우리가 정말 그 도울 수 있는 것들이면은 정말 모든 것을 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되길 좀 바라고요.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정감도 또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친 환자들, 가족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멀리서 보는 이런 안타까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돼서 좀 하루하루 좀 내일이면 오늘보다 훨씬 더 개선된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불법 소각 행위 단속하겠다. 지금 영남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투입할 자원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산불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면은 산불이 보이는 앞에서도 좀 소각 행위를 하는 농민분들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상당히 좀 있지 않아야 할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의 통계 5년, 10년 통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게 불안전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불은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데 불안전한 행동이 사람에 의해서 되잖아요. 사람에 의해서는 뭐 부주의, 실화, 뭐 쓰레기 태우는 게 이게 또 70%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70% 불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지금 대부분 보면은 다 실화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쓰레기를 태우다가 아니면은 뭐 예초기 전부 사람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실화돼 있을 경우에 과실로 불을 냈을 경우에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 징역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어떤 방화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화범에 대해서 산불 고의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수백억의 어떤 벌금을 취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벌금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또 깊이 연구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앞서도 살짝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대피 중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시는 사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피 요령이라고 할까요? 좀 특별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산불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당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가 1m 20 키가 되는데 1m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가니까 당황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말 몇 센치만 헛디뎌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을 만나는 거예요. 제일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당황해서 운전하면은 운전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그 상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IQ의 지능 지수의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를 좀 가고 있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그 승차자들하고 좀 해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근거리에서 불을 나는 경우 또 가까이서 불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원거리에서 불을 났을 경우는 뭐 삥 둘러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불은 이렇거든요. 한번 불이 나면 불이 탄 지역에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기세가 약한 곳을 기다렸다가 그 길로 빠지거나 예. 또 가까인 곳에 있으면 불의 화력들이 굉장히 심어 오기 때문에 어떤 바위나 이런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납작하게 엎드리고요. 또 주변에 있는 낙엽들을 치우는 어떤 임기응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대비책들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서 좀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할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저온이 돼서 건조가 돼서 지금 산불이 많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거든요. 온실가스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니 지구에서 발산된 열을 대기 중에 방치를 못하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온실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인데 이 온실가스의 주범이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지금 메탄이나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 불이 태우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온실가스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또 온실가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위험하고 또 해가 갈수록 기후위기는 더 계속 발생하고 또 산에 있는 낙엽들은 더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더 악조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정부에서도 어떤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산불, 특히 산불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각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